안녕하세요. 주식 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인류 생활을 바꾸는 섹터가 대시세가 나온다. 2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0년 세상을 지배하고 대시세를 이룬 산업은 인터넷인데요. 후속으로 나올 섹터 어디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웹 3.0 세대 이제 시대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들의 근본적인 저항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자, 그러면서 탈중앙화와 개인 소유를 특징으로 하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NFT가 나오고,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 금융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블록체인이라는 이렇게 블록을 연결해 주는 거죠. 개인과 개인의 블록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금융 거래나 부동산 계약 등을 다양한 형태의 계약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돈들을 뭐 은행에 보관을 하고 그러겠지만은 지금 비트코인처럼 내 개인 지갑을 통해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도 얘기했듯이 탈중앙하고요.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중심입니다. 이걸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요게 좀 저도 생소한 단어라서 좀 힘드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웹 3.0 시대가 오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및 탈중앙화 기술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내가 찾아보는 그런 유형들에 있으면은 그거를 나라는 사람의 취향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성향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런 것들은 지금 그 플랫폼 기반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알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라는 사람을 밝히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플랫폼에서 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제 거래 금융을 하는데 암호화폐나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휴가나 일정 좋아하는 여행 스타일만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여행지를 선택하고 비행기와 호텔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생활이 아주 편리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전에 그 토탈리콜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보면은 자, 그러면서 자, 결제는 암호화폐로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왜 바로 대중화가 될 수 없을까? 그리고 왜 CDBC가 대중화가 우선이 돼야지 암호화폐가 우선이 될까? 이거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왜 대중화가
CDBC가 먼저 대중화가 돼야 되냐면요. 일단은 개인과 개인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이제 이 신용을 보증해야지 뭔가 거래를 하겠죠. 이런 기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얘네들이 저는 폭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저는 더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요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한번 비트코인 그거 11월 달에 영상 찍어 드린 거 있죠. 요거를 좀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날 이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제가 예상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국가에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죠. 특히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중앙에서 자기네 국가에서 국민들을 다 지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부자들이 다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자기네 돈을 다 빼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거를 좀 감시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탄압을 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만약에 탄압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은 비트코인이나 얘네들은 이제 폭락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계속 제재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자기네들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가 일단은 안착이 되어야지 얘네들이 이게 생겨난다면 분명히 제 예상입니다. 이건 개인적인 예상인데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제재를 가할 겁니다. 제재를 가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CDBC 각 달러 CDBC 그리고 여기 위안화 CDBC 이런 것들이 좀 발행이 되고 이렇게 상용화가 돼야지 대중들이 안심하고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는 이제 대중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CDBC가 안착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서야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할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지금 먼저 자리 잡은 이런 암호화폐들은 탄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이 CDBC가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중들이 안심하구나 신뢰가 쌓이면서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아마 대중들한테 이제 상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들은 CDBC가 먼저 대중화가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캐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일반인이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저도 요거는 좀 처음 알았는데요. 캐즘이라는 것을. 자, 제가 목이 말라서 잠깐 물을 마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프리 무어가 발표한 캐즘 이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품의 상품 이제 이론이랑 상품이 이렇게 와서 성숙기에서 이렇게 쇠퇴기로 가는 그 이론이랑 비슷한데요. 자, 보시면은 이노베이터는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죠. 뭔가 하나 뭐가 생겨난다라고 뭐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바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혁신 수용자죠.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제품이 생겨나면 이 이노베이터들이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게 한 2.5%랍니다. 시장의 2.5%. 그런 다음에 얼리 어답터, 선각 수용자죠.
지금 보시면은 호기심이 많고 변화에 민감한 대중들이 이렇게 먼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13.5% 정도가 얼리 어댑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초기 캐즘이라고 있는데 상품이 개발이 된 것들이 여기에서 그냥 사양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얼리 어댑터 선구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장에 이렇게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화가 되려 그러면은 대중화까지 넘어가기 이전 단계를 여기에 이 가운데를 캐즘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34% 정도 되는 이 전기 다수 요거를 넘어섰을 때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진입에 성공했고 대중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도 그랬었고요. 지금 전기차 사용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지금 되어져 있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면은 전기차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가는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갈 겁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의 2차 전지주들은 벌써 여기까지 어느 정도 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전기차 관련주들의 그런 이제 테슬라나 얘네들이 물론 테슬라가 과도하게 지금 이제 올라간 경향이 있죠. 테슬라 말고 다른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는 또 한 번 더 성장을 하게 하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런 단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다수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기 다수 사용자가 사용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지각 사용자는 아주 고지식하고 열리지 않은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식 습득이 약간 늦게 되는 조금 연령이 많으신 분들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물론 선구자적인 나이 많으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그런 어, 극소수는 제외하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좀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각 수용자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라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캐즘이라는 단계를 넘어가야지 시장의 대중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캐즘 마케팅입니다. 캐즘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초기의 시장에서 혁신 소비자에서 초기 다수자로 넘어갈 때 존재하는 단절 현상을 성공적으로 뛰어넘게 하는 그런 단계가 그런 마케팅이 캐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보면은 예전에 저는 강남에서 처음처럼이라는 술이 처음 나왔을 때, 강남에서 그 처음처럼 그 인형들을 이렇게 옷을 입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렇게 마케팅을 한 것들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이슬이 완전히 이렇게 줄을 잃었었죠. 그런데 처음처럼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지만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좀 대대적인 캐즘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대중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제품은 대중화가 되려면은 이 시발점이 생겨야 되는데 이런 시발점이 생겨야 되죠. 자, 그거를 시발점이 생겨서 넘어가는 단계가 캐즘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34%가 받아들이면은 대중화가 된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34%가 돼야지 어느 정도 이제 그 제품이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가면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가 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사용이 돼야 된다. CDBC가. 그래야지 나중에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리 잡고 나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거는 뭐 이거는 다 말씀을 좀 아까 드린 거죠. 국가가 인정하는 CDBC를 통해서 암호화폐의 신뢰성이 생기면서 대중화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요, 메타버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한번 몇 배 상승을 했었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이제 하락을 했죠. 저는 이게 엘리엇의 1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상승 파동. 이게 한 번의 상승 파동이고요. 앞으로는 2파, 3파 더 큰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암호화폐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면은 웹 3.0 시대가 와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메타버스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뭐 게임에서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이 아니라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열리게 되냐면요. 산업 메타버스가 활발하게 되어지면은 경제활동이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산업 메타버스가 뭐예요? 이제 앞으로 지금 뭐 그런 기업들도 있죠. 뭐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무실로 다 각자 출근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업 메타버스가 해야 되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저기 미국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한 3, 4일이면 그냥 죽어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여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메타버스 공간을 통해서 이쪽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무슨 기기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의사가 어떤 수술 기기를 통해서 이거를 치료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원격 의료까지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어떠한 산업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가 산업에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여기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뭐 허무맹랑하지만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NFT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상의 것들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뭔가 또 발전이 되면서 여기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는 시대가 오게 된다라면 지금의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엄청난 현금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지금 잠깐 올라갔지만은 지금 나중에는 엄청난 대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터넷이라는 게 생긴 게 75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게 창시가 됐습니다. 설립이 됐고요. 이게 주식으로 이제 생겨난 게 85년도인가 아까 그랬었죠. 80 몇 년도인가 이런 식으로 83년도에 주식으로 이제 상장을 해서 아니구나. 여기 86년도에 상장을 해서 14년간 470배 상승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메타버스가 앞으로 추후에 10년, 20년 이렇게 나중에 보게 된다라 그러면은
엄청난 크게 상승하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잘한 파동 뭐 2, 30%, 40%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올지도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올 것이라고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다 얘기는 하고 있고요. 영화에도 다 많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세상은 어느 정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뭐 1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진짜 초장기 투자를 하면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방식처럼 가치를 투자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산업이 뭐 10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배, 30배,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메타버스 주도 산업이 대시세가 나오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되게 있지요.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일단은 6G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6G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CDBC,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게 되죠. 앞으로 대시세가 나올 섹터들이 하나하나씩 보이게 되죠. CDBC나 암호화폐, 블록체인 이런 보안 기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대시세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개인의 신뢰를 증명해주고 연결해주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신뢰가 증명이 되고 연결해주는 기업 이런 기업이 뭐 클라우드 기업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초로 하고 시작하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라고 저는 제가 뉴스로 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개인 신뢰를 연결해주고 이런 거를 시작을 했다라고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신뢰를 증명하고 연결해주는 기업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게임 이런 메타버스가 아니라 산업 메타버스로 이루어져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메타버스가 형성되면서 메타버스라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인류를 지배하는 산업 체계가 될 것이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물론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저는 대시세가 한번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CDBC나 암호화폐 이런 것들 보안 이런 것들 그리고 6G 5G가 아니라 6G 이런 관련 산업 6G 하면 뭐예요? 우주항공이죠. 어떻게 보면 우주항공 이런 것들 우주항공은 또 뭐예요? 군사 이렇게 보안이 이제 그 뭐죠? 이제 안보가 국가 안보가 되게 중요해졌죠. 지금 신냉전 시대로 하면서 국가 안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자립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업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한번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방산업체에 맞물려서 가는 것이 지금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산업이 지금 아마 대세를 이룰 것 같고요. 우주상공산업 그러면서 6G가 우주상공산업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CDBC 암호화폐 보안 블록체인 기업들이 아마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것들이 총 집합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산업군이 엄청나게 큰 우리 인류를 지배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시세 드시려면은 자잘한 파동, 잔파동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내가 그냥 여윳돈이라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돈들을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잘 조사해서 투자를 해보신다 그러면은 나중에 향후에 엄청난 나한테 수익을 주는 그런 돈이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되면은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일 또 약속이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저희 채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